지난 주말 사이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1차 탄핵안이 무산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던 한 주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최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시 경제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주말 사이에 쉬지 않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 경제 영향평가 및 대응 방향입니다. 이 자료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 벌써 세 번째 탄핵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태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제금융 불확실성을 확대시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핵이 미치는 영향은 점차 미미해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국은행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 금융 시스템은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탄핵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거란 뜻이죠. 그러면 실제로 2004년과 2016년에 탄핵 이후 증시, 환율, 경기, 세 지표가 어땠나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2004년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2016년인데요. 2004년에는 코스피가 쭉 오르다가 훅 빠지더니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고 나서 변동성이 작아지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는 주가가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2004년과 2016년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는데 2004년에는 환율이 내려가고 2016년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이 탄핵 자체보다는 글로벌 달러화 흐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은 2004년에는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2%에서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동성이 없었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탄핵이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게 2004년에는 중국이 고도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그 수혜를 입었고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경제가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도 영 부진하고 반도체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외교 공백까지 생겨버리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는 원래부터 안 좋았고 그나마 수출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이런 대표 품목들의 수출마저도 어려워지면 경제가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한국은행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중첩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여야정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오늘 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려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시에도 예산만큼은 여야 합의로 편성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경제 금융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탄핵 사태 때문에 정부의 내수 살리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수가 너무 어려웠는데 정치권에서는 권력 분쟁 때문에 민생 안정에 좀 소홀했었죠. 그런데 이번 계엄 그리고 탄핵 사태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안 들어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게 됐다 보니까 국회와 새로운 정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된 거죠. 2016년에도 내수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됐던 만큼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증시에서도 밸류업 정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상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낙관적이다. 한국은 앞으로 어려울 게 뻔한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른 곳에 가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원화가 약세이긴 한데 1,450원, 심지어 1,5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과도한 공포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 금융 시스템이 정치와 관계없이 충분히 튼튼하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 쓰고 신뢰라 읽는다. 경제, 금융, 환율, 주식 모두 신뢰라는 이 심리에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답답한 게 참 많으실 텐데 같이 희망을 갖고 이 시기를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